그 다음에 이제 listening comprehension, 자, 듣기 부분을 좀 볼 건데, 듣기는 이게 과거에 풀었던 문제집이라 문제를 다시 풀 수는 없어서 이제 어쨌든 좀 듣기 스크립트만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. 그냥 제가 푸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, 일단 파트 1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이제 A, B, C, D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들을 들려주는데, 이제 물론 좀 함정 단어들하고 표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고, 아닌 건 바로 아니라고 딱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파트 1 혹은 2까지는 들으면서 바로바로 답안지 체크를 해버려요. 나중에 이거 답 한꺼번에 이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마킹하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으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나중에 시간이 좀 아껴지는 것 같아서 파트 1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, 파트 2는 이제 그림이 없고 이제 질문과 답변 모두 듣고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집중해서 질문 같은 경우도 what이라든지 how라든지 혹은 when이라든지 어떤 물어보려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고, 그거에 맞게 따라서 시간 같은 거 물어본 경우라면 어떤 시간이 답변에 나오면 되는데, 약간 how 같이 어떻게 가니 했을 때는 딱 떨어지는 답이 사실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이제 들을 때 그걸 유념을 하는 편이고,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하다면 들으면서 바로 답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. 어차피 듣기는 한번 지나간 건 사실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, 그래서 나중에 답을 고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이거다 그냥 싶으면 그냥 딱 찍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파트 3는 이제 파트 3는 이게 이제 대화문인데, 이제 다만 한 지문에 보기가 한 3개씩 달려있는 이제 그런 거라서 비슷할 것 같은데, 문제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미리 읽어야 돼요. 질문과 보기를 읽어놔야 얘네들이 무슨 문제를 얘네들이 말하는 거에서 내가 어떤 거에 답을 체크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. 이걸 읽지 못하면 거의 문제를 못 푼다고 봐야 돼. 그래서 문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읽고 그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,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다음 문제 넘어갈 때 그 빈 시간인데, 그러면 또 다음 문제 거를 바로 읽어야 되고, 거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. 그 문제가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지금 해당하는 문제 체크하고 있다가 다음 걸 또 못 읽으면 또 그거를 또 체크하느라 또 고민하고 있고, 그럼 또 그 다음 걸 못 듣고,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밀리지 않고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기를 읽을 것, 그리고 답 체크를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할 것. 그래야 시간을 남겨서 다시 또 다음 문제 보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파트 4는 지문이 더 길고 혼자서, 그러니까 파트 3 같은 경우는 대화문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이런 거지만, 파트 4는 혼자서 얘기를 하고 지문이 더 길어진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.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지문을 문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읽고 좀 집중하도록 하고, 이제 파트 3, 4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답지를 체크해 놓으면 좀 편하긴 한데, 이제 다음 문제 지문을 반드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사실 촉박해서, 얘는 사실 굳이 답 체크는 미리 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에다 체크해 놓고 이제 일단 다음 문제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싹 읽고,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테스트 끝나면 이제 파트 3, 4 정도 체크하는 것 정도는 그 정도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, 이제 토익을 제가 본 게 대학생 때,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,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때부터 토익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5년,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, 요즘 토익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
그 화자들의 어떤 발음이나 인토네이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국, 호주, 무슨 캐나다 발음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게 우리 주로 미국 영어를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해온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들리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당황할 때가 있고 이제 참 토익 시험이라는 게 그 문제가 많았던 게 이제 토익 시험에 몇백 점을 막 900점 막 990점 맞아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냐 그런 말들이 많고 사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뭐 지금 현실이 어쨌든 토익 점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디다 지원을 하기도 그렇고 뭔가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어쩔 수 없지 사실은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이제 또 이직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보는 건 좀 처음이라 좀 걱정은 되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또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저는 이제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실제로 그 리스닝을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좀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내일 조심해야겠다. 아니면 지금 문제를 사실 좀 많이 안 풀어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내일 풀어야겠다 집중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실제로 들으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토익은 나중에 또 혹시 뭐 점수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지금 공부하는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토익 시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듣기가 생각보다 틀린 것 같고 오히려 독해는 잘 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언어여행자 셀레나입니다. 네,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에 본 토익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성적표고요. 총점은 925점입니다. 보니까 듣기가 그때 좀 어려웠다고 느꼈고 뭔가 실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점을 받은 거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았나 봐요. 혹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답을 골랐거나 그런데 반해서 아래쪽에 독해를 보시면 430점을 맞았습니다. 조금 아쉬운 점수긴 한데요. 독해만 좀 더 잘 봤으면 점수가 좀 더 높았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제가 몇 번 여태까지 시험 봤을 때 이렇게 900점 초반대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독해 점수가 낮아서 네, 그렇더라고요. 이번만큼은 정말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좀 아쉽지만 네, 저는 이제 이 성적표를 들고 2년 동안 그 이제 취업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